자,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바로 키나의 두 번째 B컷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느낌이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진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만 살펴봐도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로 인하여 온 국민의 관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키나가 얼마나 많은 응원과 애정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진은 어트랙트에서 공식적으로 촬영한 B컷이 아닙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 키나를 응원하는 팬분들 중에 한 분이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사진을 합성한 건데요. 기존 키나가 샤넬 목걸이에 굉장히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던 모습에다가 새로운 컨셉의 원피스로 갈아입힌 모습입니다. 많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키나가 화보 사진을 찍어낼 때마다 큰 호응을 일으켜내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키나가 새로운 컨셉의 화보가 계속하여 공개되기를 바라는 이 팬분들의 반응들도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이런 걸 두고 보면 키나가 앞으로 이 피프티 2기를 주축으로 굉장히 리더 역할을 잘 해나가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또 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이냐? 이번에는 AI 음성을 활용해서 피프티의 키나가 캐롤송을 부르는 영상을 또 한 팬분이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키나의 목소리가 정말 들어간 음원이 발표가 되고 앨범이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AI 영상, 음성 시청하는 것보다 피프티 2기의 새로운 앨범과 키나의 목소리가 들어간 음원을 많이 스밍하시는 게 가수에겐 큰 도움이 당연히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묵인이 되는 이유가 키나부터 피프티 2기까지 아직 완전체가 되지 않았고 새로운 앨범이나 본격적인 활동이 아니라 티저에 가까운 예고 활동들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AI 영상들도 큰 호응을 일으켜내고 있습니다. 가수가 연예인이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팬들이 이렇게 나서서 여러 가지 이런 온라인상에 팬 활동을 해 나간다라는 건 이미 키나가 어느 정도 성공적인 위치에 올라서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얼마 전에 올라왔던 피프티 오피셜 공식 트위터에 올라온 바로 이 영상이 또 틱톡에 굉장히 번지면서 큰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잘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키나가 이 영상에서 잠옷을 입고 있다가 화려한 빌보드 뮤직 어워즈의 드레스로 탁 갈아입는 모습이 반전이 되면서 지금 저런 영상이 틱톡에서 굉장히 유행 중이거든요. 아시다시피 피프티 자체가 전홍준 대표님의 이 틱톡에서의 홍보 활동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큰 효과를 받고 요번에도 틱톡 본사에 다녀오시면서 틱톡과 함께 굉장히 글로벌한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틱톡에서도 키나의 이런 단독 활동, 티저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활동들이 계속하여 회자가 되고 해외에서 피프티의 큐피드를 들었던 많은 K-POP 팬덤들이 지금 반응을 일으켜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요번 서울가요대상 후보에도 있지, 태영, 다양한 아이돌들과 함께 피프티도 이렇게 후보 순위에 올라가 있던 거 알고 계십니까? 물론 이거 투표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피프티가 어느 정도 와해됐다라고 생각하시는 일반 대중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주변에 물어보면 너 피프티 사태 알아? 그러면은 그거 망한 걸그룹 아니야? 이런 인식이 아직도 팽배합니다. 키나가 돌아왔고 피프티 2기가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지만 아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게는 피프티가 그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질이 안 좋은 걸그룹 취급밖에 못 받아왔다라는 것이 팩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키나가 돌아왔고 피프티 2기가 다시 어트랙트 산하 내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나 피프티를 기존에 응원하셨던 팬분들이나 널리 좀 바이럴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상에서는 뭔가 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지만 의외로 오프라인, 일상생활에 보면 이런 연예가 소식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지인분들이나 회사 동료들 또는 학생분들은 학교에 있는 같은 동급생들에게 술자리에서건
뭐 잡담을 할 때 이 피프티 2기가 돌아온다. 이 3트리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돌아온 키나를 주축으로 새로운 걸그룹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틱톡에서 다시 한번 열풍이 불러 일으켜지고 있다. 이 별거겠습니까? 이렇게 검은 흑발로 돌아온 키나를 시청자분들, 팬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이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이나 키나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입소문은 굉장히 빠른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지금 보니까 재미있는 결과가 있어요. 전 세계 연예인 소득 순위가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보니까 1위가 2,990억입니다. 평생에 정말 절대 볼 수 없는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국의 락밴드와 스팅, 굉장히 유명한 이 락 그룹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하고요. 뭐 타일러 페리, 뭐 미국의 심슨, 뭐 미국의 브래드 피트, 영화 배우, 가수, 뭐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 연예인 소득 순위로 매겨봤을 때 1위부터 10위까지 공개가 됐는데 1등이 2,990억, 10위가 1,144억입니다. 1등하고 10위의 의미가 없죠. 1,144억만 돼도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0.0001%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재미있는 도표가 붙었습니다. 보니까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69억 2,994만 9,291위에 쓰리정, 정기버스, 삼푼이 멤버들이 랭크가 됐는데 보니까 마이너스 125억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재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요번 이 피프티 사태의 3트리오 정기버스 멤버들이 얼마나 온 국민들에게 비판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반면에 이 키나와 앞에 말씀드렸던 전홍준 대표님은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공개가 됐습니다. 보니까 롤링스톤지 혹시 아십니까? 이 롤링스톤지 자체가 정말 뭐 전 세계에 권위 있는 뮤직 매거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롤링스톤에서 선정한 2023년 상위 탑 100에 바로 피프티가 순위에 들었습니다. 좀 한 가지 아쉬운 건 사실 이 3트리오 멤버들은 여기에서 좀 배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롤링스톤이 선정한 상위 탑 100 안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재밌는 건 그룹에서 잘렸습니다 라는 요 댓글이 눈에 들어와요. 무슨 말일까요? 아시다시피 이 피프티에서 3트리오 멤버들은 잘렸지 않습니까? 해고 조치됐잖아요. 계약 해지됐다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삼푼이들이 왜 이 큐피드 노래로 피프티로서 이 사진으로 소개가 됩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 삼푼이들의 얼굴을 또 홍보해주는 셈이잖아요. 그전에는 계약 해지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뭐 요런 사진이 쓰이는 것도 일정 부분 가만히 됐지만, 이제는 3트리오들 절대 돌아올 일도 없고 이제 계약 해지가 된 마당에 굳이 저런 사진을 쓸 필요가 있었나, 키나의 독사진만 써도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만큼 해외에서는 아직도 이번 사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여기에 달린 댓글과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K-POP 그룹 피프티의 획기적인 이 음원은 행복하고 뭐 슬픈 풍성감, 표현력이 좀 잘못 번역된 것 같아요. 어쨌든 달콤하게 노래하듯 부르는 이 가사도 눈에 들어온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피프티의 활동 기간은 큐피드가 갈망하는 로맨스처럼 순식간이었다. 멤버 4명 중 3명은 이 곡이 핫백 탑 20위에 진입한 지 몇 달 후인 10월에 소속사인 어트랙트에 의해 그룹에서 잘렸다. 요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진짜인지 한번 이 롤링스톤즈에 나온 피프티 기사를 좀 쭉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피프티라고 딱 검색하면 뜨죠. 자, 그럼 요 대목에서 번역을 한번 돌려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다행히도 저 사진은 썼지만 기사에는 4명 중 3명의 멤버가 소속사 어트랙트에 의하여 그룹에서 배제됐다 라고 잘 적혀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팩트가 적혀져 있었어요. 근데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롤링스톤즈에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이유만으로 뭐라고 하느냐? 어트랙트는 계약 파기를 공모하고도 어떠한 방송도 하지 않는 모든 당사자들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거다라는 이야기. 그러니 이 이야기까지 이 3트리오 멤버들을 지지하는 요 지지 세력 보이십니까? 요 계정? 그러면서 그들이 이러한 생각을 한 게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이 기사를 작성한 후 기자가 발은이 어딥니까? 법무법인 발은이잖아요. 법무법인 발은 측에 연락을 취했다.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우리는 본안 소송을 기다리고 있다. 삼프니 멤버들이 어트랙트에서 단순히 잘렸다라는 얘기가 저 롤링스톤즈 전 세계의 음악인들이 보는 매거진에 실리니까 잽싸게 이 삼프니 멤버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아니다. 법무법인 발은 측에 연락을 취했고 여전히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아직 3트리오는 끝나지 않았다. 뭐 요렇게 지금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아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두둔하고 이런 얘기를 막 댓글로 남기고 영상도 남기고 무슨 말이냐. 아란이라는 멤버를 밀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이 롤링스톤즈에 실린 이 피프티 기사에 어떻게든 좀 얹혀가려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3트리오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어떻게든 여기에 좀 얹혀가려는 아주 어설픈 온라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헛웃음이 나고 이 사태를 알게 된 이 많은 또 피프티를 지지하는 분들이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들이 더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롤링스톤즈를 또 비판하고 있죠. 자신들은 아직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아직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떠십니까?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끝까지 아니 지금 정말 진심 어린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끝까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이번 틱톡 그리고 유튜브 영상 쇼츠 큐피드 커버가 꾸준히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무 커버 영상이건 노래를 커버한 영상이건 연말 차트에 다시 한번 이 빌보드 연말 차트에 큐피드가 올라갔잖아요. 그것도 여러 부문에 올라갔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역주행이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틱톡과 유튜브를 통해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룹 활동이 전무한 상태에서 음원 수익으로 직접 비용, 투자 비용을 다 변제를 하고 정상까지 했다라는 건 새삼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다. 바이럴 음원 마케팅 비용이 없어서 2월, 3월에 신규 주식 발행하여 급히 3억 투자 받으신 것 같던데 전홍준 대표님의 신의 한 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니까 실제로 이 어트랙트 측에서 프로젝트 비용 중에 바이럴 음원 마케팅으로 3억을 이렇게 긴급하게 또 시술한 게 눈에 보여지죠. 어찌됐건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하는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의 이런 자료들이 하나둘 공개가 되면서 얼마나 이 피프티 멤버들을 계속하여 화제가 되게끔 온라인상에서 계속하여 뜰 수 있게끔 노력했는지 애쓰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보면 여전히 이 산푼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헛소리 망발을 온라인상에 퍼뜨리고 있죠. 오죽했으면 과연 저 세력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정말 산푼이들을 단순히 지지하는 세력들이 맞긴 한 거냐. 산푼이들 본인들이 아니냐. 본인들과 연계된 배우 세력들에서 하는 언론 플레이 아니냐. 다양한 비판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사태가 결국 뒤집어 놓고 보면 굉장히 참 황당하고 어이없는 모순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저렇게 한다고 한들 그것이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 쉽지 않은 결말에 다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이 피프티 사태에 있어서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안성희 씨 있지 않습니까? 자, 안성희 씨에 대한 또 다른 폭로가 터졌어요. 원청 법인 인감 도용 이거 하나만으로도
오기재, 안성일 씨는 검찰에 송치되고도 남는다. 사서명 위조는 벌금형도 없는 집유 아니면 실형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문서 위조와 이렇게 가짜 사인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형벌에 취할 수 있는 범죄라고 지금 딱 단정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몰랐다 하더라도 더기버스의 업무 최종 책임자는 안성일 씨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경찰이 아니라 이제는 검찰까지 나서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굉장히 놀라울 만한 또 다른 이런 행적들이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 안성일 씨가 취득하고 있는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노래와 가수들의 리스트예요. 대표적으로 잭스키스, 클릭비, 핑클, 홍경인 씨, 소찬희 씨 이런 멤버들의 노래에 저작권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느냐. 자, 내려도 끝이 없습니다. 거의 수백 곡이 돼요. 근데 이러한 말을 해요. 이렇게 많은 노래에 대한 작곡 능력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주요 작곡한 내용은 제이워크, 심은진, 럼블피쉬 위주였다. 나머지는 편곡 작업 등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잭스키스가 해체되고 나서 이 은지원 씨, 장수원 씨 밀접하게 지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우정의 차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MC 더 맥스의 작업을 끝으로 사실상 메인으로 한 작업이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더기버스 직원의 저작권 지분 난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스타크로와 어트랙트 50/50의 다른 곡들을 보면 작사, 작곡에 여러 명이 투입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하성운의 곡에도 50/50의 곡과 똑같이 주로 해외 곡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2, 3년간 작업해온 공통된 메인 정책이 있지 않겠나. 저작권 취급에 대한 전홍준 대표님의 방향성이 명확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피드의 노래는 성명권을 무시한 채 지분 관계가 90%가 넘는 더기버스로 치우쳐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결국 이제는 원청의 의도와 반하게 저작권 매입이 은밀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냐.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것을 살펴보면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렇다 할 등록 내역이 없다. 그러니 이 안성희 씨가 지금 현재 저작권에 대한 소송을 어트랙트에서 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료들이 대거 공개가 되면서 안성희 씨가 아주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수많은 노래의 저작권 지분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많은 노래의 저작권료가 안성희 씨에게 지금 연금처럼 꽂히고 있는 게 아니냐. 배우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의외로 안성희 씨가 이렇게 많은 저작권에 대한 돈들이 연금처럼 꽂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야기했던 게 아니냐. 피프티의 95%가 넘는 지분의 확보 역시 이런 연금 목록 중에 대표적인 연금으로 하려던 행태가 아니냐. 지금 이런 말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 굉장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범죄 사태인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중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안성희 씨, 더기버스에서 이런 발표를 했었죠. 바비 OST 뮤직비디오가 무산된 것은 전홍준 대표의 지시였다. 전홍준 대표는 멤버 중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거짓 설명을 해라 라며 안성희 씨에게 지시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기사로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전홍준 대표님이 아니라 이 배기사를 통해서 이거 사실 멈출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이거 만약 촬영했으면 이 전홍준 대표님과의 이 피프티의 소송 분쟁이 엮이면서 정말 국제적인 문제로도 커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세나를 통해서 코로나 양성 보고를 시킨 게 바로 안성희 씨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홍준 대표님이 마치 멤버 중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거짓 설명을 하라고 지시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작 코로나 키트를 제시한 건 안성희 씨 측인데 이 거짓말을 시킨 게 전홍준 대표님이었다라고 이미 2023년 7월 달에 기사를 냈던 걸 보면 지금 현재 안성희 씨가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정말 엄청나게 거대한 많은 범죄들을 뒤에서 굉장히 많이 지시했구나라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들 수밖에 없다라는 합리적 의심들이 계속하여 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들이 다 검찰을 통해서 밝혀질 경우 키나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도 이미 늦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연루된 산푼이들은요. 그야말로 아까 앞에 말씀드린 저는 황당한 언론 플레이와 더불어서 이 피프티 템퍼링 사태의 중점적인 부분에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의견 달아주시길 바라고 그 내용이 너무너무나 궁금할 따름입니다. 큰 거 오겠다라고 했었던 이야기. 이 소문이 뭐냐면 바로 이번 피프티 사태에서 가장 많은 보도를 한 이진호 유튜버 채널에서 최근 라이브 방송 중에 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조만간 굉장히 큰 게 올 것 같다. 자, 근데 이 굉장히 큰 게 올 것 같다라고 한 것 중에 이진호 유튜버가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 중에 하나가 바로 스웨덴 작곡가와 관련된 결정적 자료라고 합니다. 스웨덴에 관련된 이야기가 오픈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 조만간 이진호 유튜버 채널을 통해서건 언론사를 통해서건 이 안성희 씨가 조작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스웨덴 작곡가들의 이 사인 위조 실제 저작권이 양수양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누가 봐도 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자신은 잘 됐다고 하니까 그게 진실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아마 팩트와 자료들이 대거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의혹들도 상당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어트랙트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보이그룹도 지금 발표를 하려는 게 아니냐. 자,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 2023 어트랙트 오디션 이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좀 계획표를 살짝 살펴보면요. 지원 분야, 지원 자격, 합격자 발표, 지원 방법 등이 있는데 이 지원 자격에 걸그룹만을 모집하려고 했다면 성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성별 국적 불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마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보이그룹을 좀 해보려는 거 아니냐. 어트랙트 측에서 뉴 걸그룹 오디션에서 단발적으로 끝나는 활동이 아니라 방탄소년단과 같은 보이그룹까지 지금 시작하려는 게 아니냐. 실제로 댓글 반응을 보면 원래 보이그룹 계획이 실제로 있었다. 본래부터 사건 이전부터 보이그룹에 대한 런칭 계획이 있었다. 아마 연습생을 뽑는 게 아니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을 이 산푼이들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키나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를 휩쓸었죠? 어트랙트는 수백억의 투자를 받았죠? 거기에 글로벌 걸그룹 오디션도 지금 JTBC와 합작을 거의 확정 지었지 않습니까? 공식 발표가 있었죠? 거기에 더불어서 보이그룹까지 지금 만약 런칭을 한다? 삼트리오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분명히 들었던 이 삼트리오 멤버들의 한 명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가수를 안 하면 안 했지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말이 있어요. 심한 말은 좀 빼고 팩트만 보자면 절실함, 고생 하나 없이 발탁이 돼서 데뷔하고 거기에 빌보드까지 대박이 나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너무 대단해 보였다라는 착각에 빠졌던 게 아니냐. 보통 아이돌 데뷔 한번 해보겠다며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도 데뷔조차 못하고 사라지는 아이돌 연습생들이 정말 넘쳐난다. 그런데 이제 소원대로 가수를 안 하게 됐으니 진심으로 축하한다. 상당한 비난글이긴 하지만 여기에 뼈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피프티의 키나가 이렇게 일상적인 모습의 사진들만 올려도 많은 분들이 지금 보이세요? 댓글을 막 달고 있어요. 너무 예쁘다. 하트를 막 받고요.
해외세 반응도 있습니다. I love 키나 please stay strong부터 뭐 이렇게 많은 반응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키나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뜻이잖아요. 이 3트리오 멤버들에 대한 관심도는요, 안티들밖에 없습니다. 굉장한 악플들과 비난, 비방밖에 없죠. 그런 입장문의 내용이 좀 떠오르네요. 자신들에 대한 막무가내적인 비난, 비방을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 뭐 안 멈추고 싶어서 안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하여 자신들의 행보가 실망스럽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비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이 부모님들까지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이 3트리오들을 지지하는 세력 측에서 해외 팬들이 삼푼이들을 찾는다라고 하는데 헛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지금 보니까 이 삼푼이들이 복귀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러한 말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룹에서 가장 재능이 있는 3명의 멤버가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지금 사실 댓글 반응도 그렇고요. 미미합니다. 황당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중재자에 의해 새 댓글을 게시할 수 없도록 또 막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 글 자체가 실제 어트랙트에서 운영하는 계정이 아니라 이 삼푼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비슷해 보이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SNS 계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석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달린 댓글의 관심은 고작 15개가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한 줌에 불과한 관심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삼푼이들의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또 공개가 됐어요. 자, 이건 좀 같이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소리를 좀 올리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피프티의 큐피드 음악방송 프로그램 몇 개 안 되는 영상 중에 하나인데 이걸 한 유튜버분이 MR 제거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배경음악을 줄이고 멤버들의 라이브 목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한 건데 좀 들어보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셨는데 소리가 막 끊기고 엉망이죠? 이건 제 마이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현장에서 립싱크를 할 때 이 가수들이 자신의 목소리까지 나오게끔 하는 부분적 MR 제거가 있고 완전 라이브가 있고 완전 립싱크가 있는데 엄밀하게 이 무대는요 부분적 립싱크입니다. 근데 그 립싱크가 어디냐면 이 아란이라는 멤버부터 시오, 세나 이 3명의 3트리오들이 피프티로 활동하던 시절에 이 방송에서 보여줬었던 무대의 MR을 제거해보니 이들의 목소리는 안 들려요. 근데 놀랍게도 1, 2초 뒤에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 들으셨나요? 자, 이게 바로 피프티 키나가 랩을 하는 구간이에요. 결국 어떻습니까? 노래가 4명이 불러야 하는 노래인데 이 중에서 키나의 랩 파트에서만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무대 하나, 한 3분짜리 무대에서 나오는 이 4명의 멤버들의 목소리 중에 키나만이 랩으로 라이브를 했다라고 밖에 지금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영상이 뒤늦게 공개되고 나서 지금 이 피프티 사태를 관망하고 계시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어요. 사실 이 아란이라는 멤버를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고 외치는 그 세력들에서 주장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항상 이 얘기입니다. 아란이라는 멤버의 노래 음색이 너무 좋다. 항상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음색이 너무 좋다. 근데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건 음색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이 음악방송 무대에서 노래를 안 하는걸요. 랩 파트를 담당하는 키나만이 라이브로 랩을 했습니다. 이러니 이 3트리오 멤버들이 실력적인 면에서도 과연 복귀의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비난들 엄청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어떠세요? 좀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실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피프티의 어트랙트에 100억 원을 투자한 데이비드 용님의 이 투자자 인스타그램에 가보면 피프티 멤버들의 이 유튜브 조회수 축하를 하면서 이렇게 피프티의 공식 큐피드 오피셜 뮤직비디오 영상을 링크에 걸어놨습니다. 자, 이 제작자가 아닌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데이비드 용 씨가 최근 키나와 함께 이렇게 했었던 사진까지 공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이 당시 때 보면 힘든 시간이었지만 피프티 키나 빌보드 뮤직 어워드 파이팅! 이라면서 함께 데이비드 용님과 사진을 찍은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데이비드 용님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키나만 돌아온 게 천만다행 아닐까요? 아니 지금 노래를 이 잘한다 못한다라는 판단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피프티가 예전에 한번 쇼케이스 같은 무대에서 라이브 공연을 했을 때 노래 실력도 춤 실력도 그냥 그저 그렇다. 이런 비판들 굉장히 많이 터졌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와서 보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도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데이비드 용이라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앞으로 열릴 이 피프티 키나의 많은 행보들과 또 많은 활동 내역들 기대심이 굉장할 텐데요. 아마 추가적인 투자들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키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